안녕하세요, 아르카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매테리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은 처음 시간으로 간단하게 매테리얼 만들고 매테리얼 에디터 창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테리얼은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만드는 방법은 컨텐츠 브라우저 창에서 오른쪽 키를 눌러 매테리얼을 생성하셔도 되고요. 자신이 만들기를 원하는 폴더에서 신규 추가를 눌러서 매테리얼을 만드셔도 됩니다. 매테리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라는 매테리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보통 얼리얼에서 네임을 줄 때는 이렇게 매테리얼은 앞에 M이라는 걸 붙여줘요. 그 다음에 텍스처는 앞에 T라는 걸 붙여줍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방식일 뿐이고 회사마다 또 다 다른 규칙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하실 때도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본인이 아시기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테리얼을 더블 클릭해서 매테리얼 창을 열면은 이러한 기본 디폴트 창이 나오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쪽이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노드들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이 노드는 제가 올렸던 쉐이더 포지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좀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쪽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볼까요? 뭐 이 위에 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매테리얼을 어느 정도 노드를 짜면 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저장이 됩니다. 지금도 컨텐츠 브라우저에 보시면 이 표시가 나와 있죠. 이것은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장을 눌러셔도 되지만 여기서 저장을 눌러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적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뭔가 제가 노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그럼 적용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이것과 이것은 같으면서 다른데 뭐냐면 적용은 그냥 내가 이 변경한 사항을 매테리얼에 적용을 해서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저장 버튼은 누르면 적용과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에셋이 저장이 되고요. 적용 버튼이 사라진 걸 보이시죠? 간단하게 적용 버튼을 누르면 저장보다는 좀 빠르지만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적용 버튼 누르고 그냥 끄면은 경고창이 뜨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아니올 누르면 여태까지 작업했던 노드가 다 날아갈 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둘러보기는 이렇게 다른 컨텐츠 브라우저 창에 있을 때 이것을 눌러주시면 이 매테리얼이 어디에 어느 폴더에 있는지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메뉴예요. 이것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은 누르면 여기 찾기 결과가 나오죠. 이 노드가 지금은 간단하게 만들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 정도로 봤을 때도 꽉 차 있는 뭐 그런 노드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뭐 디졸브 쉐이더만 만들더라도 이거보단 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럴 때 자신이 찾고자 하는 노드를 여기다가 검색을 해주시면은 텍스처로 만약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노드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홈은 이렇게 멀리가 있을 때 홈을 누르시면은 여기로 돌아와요. 편하죠? 홈은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는 제가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하지 않은 노드들이 많아지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작업을 하다가 뭐 노드가 복잡해지면은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데 들어가 있을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 정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쓸모없는 노드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 테스트 노드 하나 그룹을 만들고 또 하나 그룹을 만들어서 2번 그룹으로 연결을 해놓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 됐는데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해 하다가 잘못해서 정리를 눌러버리면은 여태까지 연결 안 했던 노드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단자는 뭐냐면 올려주시면 미사용 핀 표시 또는 숨김이라고 되어 있죠. 누르시면 연결하지 않은 핀들을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뭐 이거는 사용하셔도 되고 안 사용하셔도 별 뭐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 프리브는 프리브 매테리얼 이제 실시간 업데이트를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프리브인데 뭔가 여기서 변경을 하면 이제 여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예요. 당연히 켜주는 게 좋겠죠. 라이트 노드 또한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뭐 텍스처를 만들고 여기다 패널을 넣어서
뭐 패닝을 이렇게 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텍스처가 패닝 되는 게 보여요. 그걸 라이브 업데이트를 켜주시면 여기에서 패닝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드가 많아지고 라이브 업데이트를 켜놓은 상태가 되면은 컴퓨터가 느려질 수가 있어요. 컴퓨터 사양이 뭐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이렇게 느린 게 싫다 그럴 때는 라이브 업데이트를 꺼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 통계인데, 통계는 뭐냐면은 요 밑에 같이 있죠. 이 노드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매테리어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예요. 말 그대로 내가 뭐 노드를 몇 개를 썼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부하를 얼마나 먹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볼 거는 거진 노드 숫자, 노드를 몇 개를 썼는지 뭐 그런 거 정도 보시면은 돼요. 네,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새롭게 나오죠. 네. 통계는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보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할 때 보통 여기를 꺼놔요. 마지막에 통계를 봐요. 다 만들어 놓고서 뭐 그 정도입니다. 저는. 그 다음 이제 여기는 프리뷰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 백그라운드를 없앨 수도 있는데 하나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실시간 이런 게 생겨 있죠. 실시간으로 이제 뷰를 렌더링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도 별로 누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뷰 셀렉트죠. 네, 그 다음 라이팅을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요런 모드가 있습니다. 요것은 밖에 요 뷰 모드에 있는 것과 똑같죠. 다음 표시 또한 누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경을 꺼주시면 배경이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요. 다음 다시 켜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보이고요. 지금 여기도 배경을 이렇게 끄고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밝아지고 막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또 여기에서도 포스트 프로세스가 들어가는데 요 노출 값을 없애주시면 이렇게 돼요. 자동으로 없애고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내려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강도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경을 꺼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이게 만약에 좀 이렇게 막 바꾸고 이러는 걸 자동으로 지가 바꿔가지고 보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자동을 끄시고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넣고 봐주셔도 됩니다. 보통 뭐 자동으로 넣고 많이 봐요. 왜냐면 배경을 잘 표시 안 하거든요. 아니면 신경을 안 쓰던가. 그 다음 이쪽 밑에는 이제 프리뷰 메시를 바꾸는 기능이죠. 이런 식으로요. 이 마지막 거는 자신이 선택한 메시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메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눌러주시면 자신이 원하는 메시를 여기에서 미리 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UV 값이나 그런 거는 다 적용이 돼서 들어와요. 뭐 만약에 내가 원형의 파형을 만들려고 원판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그 원판을 선택을 하고 이걸 눌러주시면 그 원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이 설정한 UV 값도 그대로 들어와서 한 번에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 디테일 창인데, 중요한 건 이 매테리얼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 서피스라고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은 데칼, 뭐 펑션 볼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피스를 씁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데칼이에요. 데칼은 바닥에 크랙을 만들다던가 할 때 이 데칼을 써요. 이거는 이제 차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우리는 서페이스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서페이스가 선택이 돼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블렌드 모드인데, 얼리얼은 유니티와 다르게 기본적인 쉐이더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유니티는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뭐 에디티브나 우리 블렌드나 파티클 에디티브나 파티클 블렌드 기본적인 쉐이더를 제공했었죠. 하지만 얼리얼은 기본적인 쉐이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려고 한다 치면 스타트 컨텐츠에 있는 걸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매테리얼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요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에디티브와 블렌드를 만들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블렌드 모드에서 우리가 그걸 설정을 하면 되는데, 오파큐는 이제 기본적인 그냥 캐릭터 이제 설정할 때 쓰는 것이고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마스크드와 트랜슬레이션 투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오파시티 마스크가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를 누르시면 오파시티가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파시티 마스크와 오파시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파시티 마스크는 0과 1 값만 인식을 해서 정말 칼처럼 잘라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있는 텍스처를 사용을 하는데 정말 칼같이 잘린 뭐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아이콘 같은 걸 여기에다 넣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끝에 그라데이션으로 알파가 먹지 않죠. 그냥 칼처럼 잘려도 상관이 없죠. 그런 얘들은 오파시티 마스크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캐릭터에서 따지면 머리 헤어를 플랜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헤어를 그림으로 다 그린 다음에 알파를 빼죠. 당연히 헤어의 외곽 라인은 칼처럼 자르게 알파를 작업하게 되겠죠. 그럴 때 오파시티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파시티 마스크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트랜슬레이션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건 오파시티가 0부터 1단계까지 그라데이션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요걸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알파 블렌드고요. 밑에 보시면 에디티브가 따로 있죠. 그래서 알파 블렌드와 에디티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알파 블렌드는 요 두 개 다 이제 설명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요거니까. 근데 이거는 마스크드랑 이거는 본인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요 정도예요. 요 위에부터 4개.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에디티브 쉐이더를 만들고 싶어. 그럼 당연히 이걸 에디티브 쉐이더로, 에디티브 블렌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쉐이딩 모델. 이란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또 여기서 쭉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언릿과 디폴트 릿. 디폴트 릿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 릿이 뭐냐면은 라이팅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세팅이에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릿은 라이팅에 대해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펙트 제작을 할 때는 라이팅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릿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유니티에도 똑같았었어요. 기본적으로 언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릿으로 바꿔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에디티브 쉐이더를 만들 때 기본 세팅이 되겠죠. 반대로 블렌드 쉐이더를 만들 땐 이것이 기본 세팅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투사이드가 있어요. 이것은 면이 지금 여기가 앞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긴 보이지만 돌리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럴 때 이 투사이드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투사이드는 말 그대로 두 면을 다 렌더링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파티클에서 빌보드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앞면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투사이드를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를 사용할 경우가 뭐냐면은 뭐 플랜을 그냥 이펙트식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뭐 포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포탈이 뒤에서도 보여야 돼요. 근데 포탈은 빌보드 기능이 되면 안 되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도 여기 포탈이 뒷면이 보여야 되죠. 그럴 때 투사이드를 켜주시면 됩니다. 투사이드는 두 번 렌더링을 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하도 2배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티클을 사용하실 때는 투사이드를 꺼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노드 뷰죠. 오른쪽 키를 눌러서 이렇게 패닝이 되고요. 휠로 이렇게 줌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왼쪽 마우스 키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축키는 쉐이더 포즈를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은 대략 좀 익숙하실 거예요. T를 누르고 누르시면 텍스처가 나오고요. U를 누르고 누르시면 이렇게 UV 코디네이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확장과 이렇게 축소화가 되고요. 다음 왼쪽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할 때는 연결할 노드와 이렇게 목적지 노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왼쪽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왼쪽 클릭이에요. Alt 누르고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는 건 그냥 델리트로 지워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사용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쉐이더 포즈랑도 엄청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쉐이더 포즈가 얼리얼과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죠. 왜냐면 얼리얼이 더 먼저 나왔으니까. 얼리얼 3에서도 이것은 동일했습니다. 지금 이 블랙 테마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얼리얼 3를 만약에 그냥 찾아보시면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기능이 더 추가되어 있고 그럴 뿐이지 거진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노드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도 팔레트가 있어서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아니면 찾아서 이렇게 갖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거를 없애고 오른쪽 키를 눌러서 쓰던가 아니면 단축키를 눌러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조금 더 넓은 게 좋겠죠. 노드를 엄청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많이 엮여서 쓰거든요. 다 복잡한 노드를 만들 때는 뭐 그런 건 당연히 메인 노드겠죠. 메인 쉐이더들, 주 쉐이더들 만들 때 뭐 그렇게 쓰니까 여기 팔레트가 있으면은 더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매테리얼 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디에서 뭐를 어떤 기능을 쓰려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구차하면서 들어가서 이 노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테리얼은 깊게 파면은 정말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부터 해드리면서 나중에 복잡한 부분,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은 실제 이펙트를 만들면서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